알아보자. 이 단원이 빛의 중첩과 간섭이라는 단원이야. 자, 중첩이라는 게 뭐냐? 파동이 서로 합쳐지는 현상이야. 알았지? 그렇게 합쳐지면 간섭이 나타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첩은 원인이고 간섭은 결과물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도 뭐가 합쳐지고 뭐가 간섭한다는 거지? 라는 조금 감이 안 잡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거다. 우리는 그래서 감을 잡게 하려고 예를 볼 거야. 자, 얘는 참고야.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 되어야 지금부터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너희들한테. 바로 파동이라는 거지, 파동. 이 파동이 뭐냐? 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파. 무슨 파? 미주파? 지진. 목포? 에스파. 그렇죠. 난 조직 이름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주공 목포. 예? 목포파. 무섭죠? 파는 무서워요. 파동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과학자들은 파동이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파동을 따라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얘가 존재해요.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그걸 파원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파동 시작점이라고 부를게요. 간단하게. 이 파워는 얘로서 뭐가 있느냐? 지진이 시작되는 지점이 뭐라 불러요? 진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소리가 시작되는 지점 뭐라 부를까요? 소음은 어떤 놈이니? 소자 빼봐. 음원이요. 이런 것들이 파원에 해당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옛날 과학자들, 고전역학자들은 이 파동이 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예로서 우리가 물결파 그러면 매질이 누굴까요? 물입자겠죠. 물입자. 그 다음 음파 그러면 공기 중에서는 누굴까요? 공기입자겠죠. 예. 근데 물속에서도 들리죠. 물속에서는 누굴까요? 물입자입니다. 물입자. 알겠습니까? 그리고 고체음이 더 잘 들리거든요. 고체 매질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이 파원하고 매질을 지금 파동을 가르쳐 줬는데 과학자들은 얘의 주안점을 두고 그래프를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알려면 일단 이 매질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질은요, 우리가 소리를 전달하잖아요. 제 입 앞에 있는 공기가 여러분들한테 도달해서 고막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입자들끼리 주기적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주기운동이라는 건 제자리에서 반복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매질은 제자리에서 반복 운동을 합니다. 이 반복 운동을 주기운동이라고 해요. 주기운동이 딴 게 아닙니다. 시계추가 주기운동이에요. 그리고 인공위성이 주기운동이고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매질이 있는데요. 이 매질이 요런 주기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올라갔죠? 올라간 매질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려온 매질은 저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1주기죠. 제가 몇 분에 몇씩 잘랐습니까? 전체 한 번을 4분의 1씩 자른 게 보여요? 자, 매질이 흰색만큼 주기 운동을 하는 동안 얘가 이동하는 거죠. 이게 파동의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 노란색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주기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 저 위쪽을 플러스하고 해요. 이렇게 방향성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변입니다. 매질의 변이, 여기서부터 위아래까지의 운동 범위, 주기 운동 범위를 플러스로 잡으면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한 번 반복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파동이 이렇게 가는데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매질 이동한다 안 한다? 이동 안 한다? 그래서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가 맨날 시험에 나와요. 매질 이동은 없다. 제자리에서 움직이긴 해도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야구 보러 간 적 있어요? 야구를 보러 가면 파도타기 응원을 한 번은 하죠. 자, 일어났다 앉죠. 여러분들 옆으로 갑니까? 아니요. 근데 파도타기 응원은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 그 파도타기 응원의 매질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자신이죠. 이해 갔어요? 그런데 이런 운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간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와도 이게 무슨 운동이야? 주기 운동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흰색과 노란색을 표현할 때 파동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동안에. 그리고 왼쪽으로, 요 기준선을 넘어간 왼쪽으로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운동이 왜 이런 주기 운동으로 나타나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얘를 볼펜을 잡고 제가 위아래로 흔들어요. 쭉쭉쭉쭉 그러면서 칠판이 움직이면 이런 그래프 나오겠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움직여서 칠판이 위로 움직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얘들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자, 보세요. 여기를 변 위라고 쓰는데 이 변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매질의 운동 범위인 거예요. 알겠어요? 얘들이 최대로 어디까지 갖다 내려놓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가로치기 위치면 뭘 말하는 거냐? 한 번 주기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를 뜻하는 건데 이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죠? 그래서 볼까지라고 얘기하죠. 시험에는 마루를 아니고 이렇게 줍니다.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특히 남학생들, 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를 이렇게 잡자. 왼발. 그럼 마이너스는 오른발. 이게 1파장이에요. 알았죠? 왼발, 오른발. 이게 1파장이라고. 이 정의가 뭐냐면 요겁니다. 요 지점 A, 요 지점 B, 요 지점 C 모두 위치가 여기일 거예요. 그런데 파장의 정의를 보면
파장을 람다라고 있습니다. 묵음이다. 자, 파장이 람다인데 파장이란 동일한 위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일한 위상까지. 이 말이 중요해요. 동일한 위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일한 위상까지 거리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위상이.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 지점을 우리가 파도 타기 응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죠. 거기가 이 지점인 거야. 자, 파도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죠. 반드시 최대로 섰을 때가 여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제 사진을 찍히는 거지. 근데 어떤 때 찍히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걸리는 거야, 사진을. 그럼 그게 영상으로 돌려보면 얘가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나는 건지 그 다음 동작이 앉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어날 때 찍힌 사진은 일어날 때 찍힌 가장 가까운 사진까지가 동일한 위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내 말을 들어봐요. 만약에 요 A라는 지점이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면 매질은 어디로 움직일지 보세요. 자, 파동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보세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파동이.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얘 매질 어디로 움직입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매질 어디로 갔죠? 아래로 내려와요. 이게 동일한 위상이라고. 매질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근데 이 매질 어때요? 위로 올라갔죠? 같은 위상 사이의 거리. 그게 뭐라고? 왼발, 오른발. 이게 1파장이라고. 알았어요? 그다 보세요. 동일한 그래프인데 얘가 왼발, 오른발, 왼발 써 있는데 얘가 시간인 거야. 여전히 여기는 변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한 주기는, 야, 감각을 최대한 동원해봐. 어딜까? 왼발, 오른발, 여기가 한 축인 거예요. 맞죠? 위, 아래, 제자리. 그래서 요 시간, 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파장이라고 불렀고, 알았니? 그렇다면요, 요 시간부터 요 시간을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한다. 주기란 무슨 뜻이라고요? 매질이 1회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1회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단위를 쓰게 되면 주기라는 건 세컨데 이렇게 되겠죠. 1회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정의가 하나 또 들어와요. 진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퀀시인데 얘는 1초 동안 진동 횟수예요. 진동이라는 게 뭡니까? 반복 횟수, 반복. 그럼 얘는 1초 동안의 반복 횟수니까 몇 회 반복하겠는데 이거 아니야, 단위가. 둘이 곱하면 뭐 나올까요? 1 나오겠죠. 얘 단위가 바로 입니다. 뭐라고 읽어요? 헤르츠, 헤르츠.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60헤르츠란 뭔 뜻입니까?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한다? 1초에 60회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멍때리지 말고 이씨. 그럼 얘 주기는 뭘까요?
주기는 1회 반복하는데 60분의 1초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주기와 진동수와 파장을. 요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는 거고, 요걸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진폭이라고 표현하거든. 다른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전자기 유도에서 검유기의 반을 움직여봤어요. 기억나요? 잘 보세요. 검유기의 반을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전류가 셌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셌습니까? 이게 셌죠. 뭐가 크다는 얘기죠, 지금? 이걸로 따지면 진동수요. 진동수가 크면 주기가 한 번 반복하는 주기가 짧겠죠. 둘은 반비례 관계니까. 다음 보세요. 우리가 호일도 똑같고 자석을 떨어뜨리는 속도도 똑같은데 센 자석을 쓰면 어떻게 됐어요? 검유기 바늘이 이렇게 됐죠. 뭐가 커진 걸까요? 진폭이 커진 거예요. 진폭이 커져도 전류가 셌던 거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나오냐면, 자, 자기가 마지막 단원에 뭐 에너지 D나 이쪽 문제가 나오는 사람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진동수가 빠르면 주기는 짧습니다. 맞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펜을 그려요. 그럼 뭐가 그려질까요? 일자가 그려지겠죠. 근데 이게 칠판이 싹 움직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게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나올까요? 짧게 나오겠죠. 파장이. 이해가요? 자, 저는 천천히 그립니다. 그럼 걔가 이렇게 그리겠죠. 칠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칠판이 똑같은 움직임인데 내가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짧게 나오겠죠. 그럼 전자는 파장이 길겠고 후자는 파장이 짧겠죠. 그 다음에 이 진동 횟수에다가 파장의 길이를 곱하잖아요. 칠판의 이동 속도 어땠어요? 아까 이 실험할 때 똑같았죠? 똑같아요. 알았습니까? 요게 파동의 가장 니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불절에서.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파동의 종류를 살짝 언급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그래프 쪽까지 해석을 하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파동은요, 과학자들이 매질이 있다, 없다 구분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제가 파동은 무조건 매질이 있어야 움직인다 했죠. 그죠? 그래서 매질이 필요한 99.9%를 탄성파라고요. 이건 매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는 말이 있어요. 매질이 단위 부피당 많이 있으면, 자, 그냥 들어봐요. 국어학적이니까 밀한 거예요, 소한 거예요. 느낌상 밀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밀조밀하다고. 자, 자네하고 나하고 친밀해.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가까운 건데 우리 둘이 소원해. 뭐하다는 거지? 멀다는 얘기죠, 사이가. 밀하다는 매질이 많다. 알았니? 소하다는 매질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탄성파는 어떨수록 빠를까요? 밀할수록 빠르다는 겁니다. 그 락 페스티벌 가면 수많은 락 밴드가 오는데 유명한 애들이 있고 막 그런 골수팬이 있는 락 밴드는 막 앞에 구름같이 보여요. 니들 그 축제할 때 부스처럼 어디 하나 하고 그 다음 사람 보면 이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공연을 해요. 무대가 이쪽저쪽 다 있다고. 자기가 아무데나 가서 들어도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좋아하는 락 밴드 음악을 들으러 가겠죠?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조금 유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저 장면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얘가 하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그죠? 기타 부시고. 그런 애도 있어요. 혼자. 그리고 막 관중한테 뛰어들어요. 관중들이 얘를 받아갖고 뒤로 쭉 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내보내고 무대로 돌려보내요. 퍼포먼스를 그렇게 해요.
근데 니들이 락커인데 앞에 관객이 2명 있어. 근데 거기서 막 기다 뚜시 계단에 달려들고 그게 눌리지. 무슨 말이냐? 이 락커를 파동이라고 친다면 미랄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으면 그 2명이 락커가 떠들면 들고 저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얼마나 힘들겠냐. 안 그래? 그런 거야니.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음파, 물결파, 지진파, 모든 파들은 미랄수록 빨라. 소리도 얘들아, 소리도 공기 중에는 340m거든 초당. 물속은 1500m. 응? 그렇게 빠르다고 물속이 미란 곳에서.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래. 그런데 이 파가 있어. 얘는 매질이 필요 없는 애야. 매질이 없을수록 빨라. 이게 빛이야. 이 얘가 누구라고? 바로 빛이라고. 빛이 진공에서 훨씬 빨라. 물속에서 좀 느려. 고체는 통과를 못해. 그림자가 생기잖아. 이해가냐? 그래서 빛은 진공에서 빠르다. 소리는 진공에서 안 들려. 다시 말하자. 탄성파는 미리 빨라, 소가 빨라. 미라는 곳이 빠른데 전자기파 빛은 소하는 곳에서 빠르다는 얘기야. 자, 2번째야. 파동 진행 방향과 매질 진동 방향에 따라 바뀌어요. 얘가 수직이면, 그러니까 90도면, 얘를 말해. 매질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런 애를 횡파라고 해요, 횡파. 알았어? 횡파. 다시 말해서, 매질은 위아래 혹은 좌우로 움직이는데 파동은 앞으로 진행하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횡파고 이런 파가 지진파의 S파야. 여기 지약하는 놈도 들어봐. S파가 뭐의 줄임말이야? 니네 들어는 봤지? S파라는 거. 응? P파라는 거. P가 프리머리야. S는 뭘까? 하다 이제 영어도 못하는 겨? 스페셜. 아, 역시. 나 더러운 말 나올 때가 좀 깜짝 놀랐어. 아이고. 세컨드리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프리머리 다음에 세컨드리야. 알았냐? 이 2번째로 오는 파라는 뜻이라고, S파가. 알았어? 그 다음에 물결파 같은 애들이 바로 S파야. 그러면 일치하는 애가 있거든, 얘처럼. 파동이 진행방향과 이 진동방향이 일치하잖아. 이런 애들이 종파야. 이런 얘가 프리머리파야. 혹은 음파. 그러면 니들 전기장, 자기장 배웠잖아. 전자기교도에서. 전기장이 발생하면 따라오는 게 누구야? 자기장이지. 전기장이 발생하면 자기장이 따라온다. 그것도 에너지잖아. 그럼 누구 형태로 움직인다? 파동 형태로 설명이 되는 거야. 알았어? 손가락 4개가 누구 방향이었어? 자기장 방향이었어. 이게 N극 방향이야. 엄지손가락이 전기장 방향이야. 이쪽으로 따라가면 이거 마이너스 극이야. 이해가냐? 서로 몇 도냐? 90도지. 그래서 봐라. 이렇게 길을 놓을 때 만약에 이게 전기장이면 자기장은 이쪽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그림 많이 봤지, 지금? 이게 전자기파야. 빛이 이렇게 움직인다. 알았어? 그래서 여기에 횡파에 전자기파로 들어가. 우리가 얘만 배워야 돼, 얘만. 빛만. 빛은 전기장이 오잖아? 자기장에 따라.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기파 속에 빛이 포함되는 거야. 너네 빛의 속도 얼마인지 알아? 초당 30만 킬로미터. 알았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 1초에. 근데 이 말 속에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어. 너 빨간색이 빛이 아니야. 빛이 맞지? 보라색. 더 나아가 보자. 자외선은 빛이 아니야. 적외선은. 자, 질문 들어갈게. 빨간색, 보라색, 자외선이야? 자기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 보라색이? 아니에요. 왜? 좀 이상하지 않냐? 빨주, 노초, 파남보, 자외선이야. 그럼 자외선 아니면 빨간색이 답일 텐데, 그지? 가운데 보라색이 손을 들었다는 건 이게 없는 거죠. 어때, 넣어줘요? 나한테 아까 느꼈잖아. 흔들어봐요. 딸깍 소리 안 하면? 정답은 뭡니까? 똑같다. 다 빛이잖아. 똑같다고. 근데 이 똑같다라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잖아, 니들이. 뭐야? 자, 그런 충격을 먹은 너희들한테 니들이 뇌가 있다 없다를 제가 증명해 줄게. 아까 음파가 공기 중에서 몇 미터 퍼 세크라고 했어요? 340. 물속에서는 1500 얘기했잖아. 남자 목소리가 높아, 여자 목소리가 높아? 몇 옥타브? 노래방 다녀본 친구구나. 그럼 3옥타브 딱 낮춰. 이라고 그러잖아. 애들 보면. 그 차이거든? 그러면 남자 목소리가 빠를까, 여자 목소리가 빠를까? 그렇지. 뇌가 있는 애라면 똑같다고 대답해야 돼. 뇌가 없는 놈은 또 여기서 고민합니다. 여자가 빠른가? 여자! 틀렸어! 남자! 이제 해가지고 또 틀리고, 그죠? 음파니까 이 소리나 속도가 똑같다고. 이해 갔어요? 근데 그걸 세부학적으로 딱 나눠줄 줄 알면 이제부터 이쪽이 되게 수월하게 보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봤잖아요. 얘를 이렇게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을 거야, 아마. 바로 파동의 속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력은 뭐분의 뭐냐?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그래서 시간에 해당되는 걸 누굴 넣는다? 주기를 넣어. 1회 반복 시간. 그 다음에 파동의 이동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 그래서 T분의 람다야. 이때 주기분의 1은 뭐랑 같아? 주기랑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게 누구라고 했어? 헤르츠. 그렇지. 그 진동수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 한번 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얘가 적색이야, 맞지? 그럼 옆에 있는 선이 무슨 선일까? 적외선이고 얘가 자색이야. 그럼 여기 무슨 선일까? 누가 빠르다겠지? 자외선, 적외선 누가 빨라? 그렇지, 같다 그랬어. 속도는 뭐 곱하기 뭐야? 파장 곱하기 진동수지. 이때 전류가 셌냐? 이때 셌냐? 전자, 후자? 후자였지. 그럼 진동수는 당연히 얘가 큰 거야. 얘가 작은 거. 얘는 얘가 세니까. 그런데 여기가 곱하는 파장을 생각해봐. 파장. 얘는 단파야, 장파야. 얘는. 이래야 둘의 곱이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에너지가 세면 에너지가 세잖아? 파장은 어때야 된다? 진동수는 초단파, 고주파. 이럴수록 에너지가 센 거야. 이해하냐, 여기까지? 그럼, 음파도 얘기해봐. 남자, 여자 속도 누가 빠르다고? 같아요. 똑같아.
근데 진동수가 누가 커? 진동수가 높이거든. 소리의 높이. 여자가 크지? 그럼 여자는 파장이 짧아요. 여자가 에너지가 세요, 여러분. 그 여자가 위험할 때 비명을 지르잖아? 그런데도 막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래 정상인 사람은요, 소름이 돋아요. 남자가 죽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익숙하다는 거죠. 범행을 하는 놈들. 소름이 끼칩니다. 어린아이가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것도 깜짝 놀라는데,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고음의 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다? 이건 뭐 특수 임무를 한 사람 아니거나, 연세 어쩌고 하는 놈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의 사람들은요, 고함술만 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알아요? 그 개봉한 날 처음 갔는데 자리가 없어갖고 맨 앞에 앉았어요. 아이맥스만에 맨 앞에.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영화 보고 오른쪽 자막 있거든요. 자막 보고 영화 보고 자막 보고. 근데 그 중간에 장면 중에 그게 있습니다. 애들이 쫓기다가 공룡 박물관으로 갔는데 랩터가 쫓아와요. 근데 랩터 이 새끼들이 화면에 뒤에서 멀리서 보면 오른쪽에 쓱 나온 게 있거든요. 오른쪽에. 근데 맨 앞에 사람들은 전체를 다 못 보잖아요. 그럼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만 고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깍! 와! 소름이? 그럼 겨우 쳐보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서 나오면 또 깍! 왜 그렇게 큰 데를 가가지고, 랩도 콧구멍만 보고 하는 거지. 이거, 제가 엄청 커. 영화관은 지줄 쪽에서 앉아서 봐라. 알았냐? 군체 봤나요, 이번에 군체? 애들이 막 이러는 거 치고는 별스럽지 않던데. 마지막에 뭐 화장실 2번 갔다 오고 뭐 일어나고 그까지 성실하게 보진 않았지만 크다. 네? 그랬어요. 저는 와, 이 정도는 아니었다. 여러분, 지금 파동의 속력까지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아까 파원이 뭐라고 그랬죠?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했죠. 잘 들어요. 파원에서는요, 거기다 책에다 써놓으세요. 진동수가 결정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파원에서 결정된 진동수는 파동의 성질인 반사, 불절, 회절, 간섭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외워놓으세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말을 들어봐요. 이제 뒷단에 가서 여러분들이 불절을 배울 거거든. 불절이 속력차 때문에 꺾이는 거거든요. 불절이라는 게 총알이 날아가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꺾여 막 총알 가죠. 이게 옛날 진주만이라는 영화, 일본 제로기가 막 기관총을 쏘는데 물속에 허우적대면서 꺾이는 총탄을 맞았잖아. 물속에서. 그 장면이 있잖아요. 막 허우적대는 데로. 그렇죠. 와, 사실 리얼리티하더라고요. 라이언 일병구하기를 보고요. 제가 영화에 박수 쳤어요. 첫 장면. 제가 여태껏 어렸을 때부터 본 영화 중에 상륙작전 영화가 되게 많았는데, 보면 폭탄이 막 터지는데 일단 사람은 안 죽어요. 거기 아군은 안 죽어요. 문제는 바닷물 속이면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안 뜨는 거야. 폭탄이 터졌는데 영화는 영화다. 라이언 임병국을 봤더니 물고기가 죽어 있는 거야. 야, 이 영화 보면 사실성이 뛰어나구나. 그리고 막 더 잔인한 거지. 거기 막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자기 팔 잘린 팔 들고 막 걸어다니는 분이 있잖아. 중간에. 와, 진짜 전쟁터는 그렇대요. 진짜 돌아버렸잖아.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쓰러진 애를 막 끌고 가잖아. 그때 보니까 하반신이 없잖아. 그런 장면. 여튼 리얼리티. 파동이 지나가다 불절을 하거든요. 그럼 진동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렇다면 뭐가 변할까요? 파장이 바뀝니다. 속력이 빨라지죠?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속력 아닙니까?
파장이 길어져요. 빨라지요. 알았어요? 왜? 뭐는 바뀌지 않으니까. 진동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아셨습니까? 그런 거 정도로 지금까지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빛을 볼 거거든요. 빛.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봤죠. 전자기파이면 횡파입니다. 전자기파이면 횡파인데 빛은 매질이 어떨수록 소할수록 빠릅니다. 매질이 소할수록 빠르다고요. 알겠죠? 빛도, 여러분 빛도 미란데를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진다고. 그러면 파장, 진동수 누가 바뀐다고? 파장이 바뀝니다. 짧아진다고. 아셨습니까?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첩과 간섭을 보게 될 텐데 잘 봅니다, 여러분. 중첩이라는 게 무엇이냐? 두 개의 파장이 겹치는 것 자체를 중첩이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 잘 봐요. 왼발을 열어, 왼발. 왼발과 왼발이 중첩이 되면 진폭이 커질까요, 줄까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쪽으로 파가 하나 오고요. 이쪽으로 파가 하나 옵니다. 이렇게. 얘가 진폭이 5cm고요. 얘 진폭이 3cm예요. 얘가 딱 중첩이 돼서 최대 진폭 몇 cm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8cm. 이해갑니까? 최대 진폭 8cm요. 이런 걸 중첩이 됐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중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몇 cm가 되었다? 그런데 중첩한 후에 움직임입니다. 보세요. 중첩한 후에 움직임. 서로 똑같이 3cm, 5cm로 자기 모습을 갖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첩만 딱 하고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 중첩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근데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 다른 포지션, 왼발과 오른발이 만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러면 진폭이 어떻게 되겠다? 감소하겠죠. 최소 감소한 양이 얼마일까요? 둘이 만나면 2cm가 될 겁니다. 이해가요? 진폭이 똑같다는 가정을 쓰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섭.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셨어요? 그래서 간섭은 보강과 상쇄가 존재합니다. 그걸 정상파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간섭은 조건이 좀 필요해. 막연한 진폭이 서로 다르고 파장이 서로 다른 애들이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정말 우연한 경우가 많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막 배치하는 게 바로 합창단이에요. 합창단. 애들 목소리를 지정해주고 음을 잡아주고. 알았어? 그래서 간섭을 할 때는 조건이 뭐냐면 파장과 진폭을 동일하게 잡아줍니다. 또 하나, 이거 말고도 위상을 출발할 때 동일하게 잡아주는 거. 그래서 이 둘을 뭐라고 하냐면 쌍둥이 파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조건이 필요해. 자, 내가 이제 간섭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때 중요한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정상파라는 파거든. 위에 같은 조건일 때 자, 이렇게 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왼쪽에서 출발하는 팔을 만들어 보자. 요렇게 잡아보자. 요렇게 출발. 여기를 S1, 파원,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바. 아이고, 요렇게. S2. 자, 얘들이 이제 서로 만나는 거야. 딱 만나는 시점이야. 이 시점에서 좀 줄여보자.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만들어보자. 서로 바로 만날 수 있게. 요걸 우리가 주기를 t, 그러니까 보통 0이라고 잡으면 4분의 1t 지점을 볼 거야. 4분의 1파장씩 이렇게 잡아주고, 노란색은 요 정도 4분의 1파장 움직였을 거야.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도 4분의 1을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겹치잖아. 그럼 진폭이 이렇게. 이 빨간색이 정상파야. 무슨 간섭이야 이거? 보강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이렇게 진폭이 커져. 다시 얘를 4분의 1반씩 잘라서 이번에는 2분의 1주기지? 그럼 노란색은 여기 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파란색은 여기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사이가 요렇게 변해. 맞지? 이런 걸 무슨 간섭이라고 그래? 상쇄 간섭이라고 그래. 이해하니? 한 번 주기를 더 배워보자. 자, 노란색은 여기 오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 거야. 이렇게 연장이 되고, 파란 색깔은 여기까지 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간섭, 보강이 될 거야. 이게 4분의 3주. 니들이 보는 건 이거야. 얘들이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단 말이지. 그럼 이제 반대 위상으로 증폭이 생겨. 이렇게 되면 정상파가 형성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정상파는 자, 이게 두 파야. 이렇게 생겼잖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뭐 중첩이 되기 전에 파란 말이다. 이게 정상파가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니. 이렇게.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이런 식의 모양을 보여. 자, 이거야. 정상파가 됐을 시, 이게 정상파거든. 중첩이 된 거지. 말 그대로 간섭이 된 거야. 파장은 동일하다는 거야. 진폭이 몇 배로 커졌어? 2배. 이게 정상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왼발이고 이게 오른발이고, 이게 오른발이면 이게 왼발 아니냐? 한 파장이란 말이다. 증폭이 위아래로 커진 거지. 이렇게 되면 요 부분을 봐봐. 요 부분을. 얘는 정상파가 되어도 위상이 변하지 않지. 0으로. 이런 걸 마디라고 해. 마디. 근데 요 지점은 어떤가 봐봐. 요 지점은 진폭이 최대로 커졌다 줄었다 하지. 이런 걸 배라고 하거든. 결국 정상파는 배가 몇 개 있으면 돼? 2개 있는 거죠. 요 지점이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마디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정상파가 되었을지 이렇다라는 것이야. 그러면 이들이 일직선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점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자, 여기 S1이 있지. 여기가 S2가 있다. 여기에 둘은 쌍둥이 파우냐?
요러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잖아. 요러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P라고 잡아보자. 요 지점이 과연 보강이냐 상세냐를 알아보는 거야. 그때는 얘를 이용한다. 얘들의 파장이 이렇다고 쳐보자. 얘가 2cm야. 파장이 2cm야. 그럼 우리는 얘를 찾아. 얘는 몇 cm겠냐? 1cm겠지. 그래서 만약에 저 P라는 것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S1P의 길이와 S2P의 길이 차가 2분의 1람다의 2n배. 요거 뭐라고 그러냐면 짝수배이면 이런 얘기야. 그 예를 들어서 봐. 여기가 3cm라고 보자, 거리가. 얘는 5cm라고 보자. 그럼 먼저 가보자. 뭐 왼발부터 출발하려면 얘가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출발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왼발에 도달할 거야. 이렇게 P점. 그럼 얘도 따져보자니. 왼발, 오른발, 왼발. 따져보면 왼발, 오른발, 왼발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걸릴까? 얘도 이렇게 걸릴 거야. 1cm, 2cm, 3cm, 4cm, 5cm 해가지고 왼발이 그럴 거야. 보강이 떨어진다는 거지. 왜? 거리차가 2cm가 나오잖아. 이것은 2분의 1람다의 몇 배? 4배잖아, 짝수배. 맞지? 요 곱하기 해서 값이 나오면 이게 짝수배거든. 그럼 이게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거기 가면 요 진폭의 몇 배? 정확하게 2배. 그러면 그 사이에서 만나는 거는 보강이 아니라 일어나지. 최대와 최소점을 찾는 거야. 알았냐? 그럼 왼발과 왼발이 만나도 보강이지만 오른발과 오른발이 만나도 보강이잖아. 맞지? 근데 상세는 이 둘의 차가 2분의 1람다에 이러면 상세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무슨 배냐면 홀수배. 예를 들어 이게 6cm가 되면 여기가 오른발이 도달하겠지. 한 번 더 가서. 맞지? 그럼 이들의 차는 6cm면 3cm 차가 나와서 1cm의 3배란 말이야. 홀수배. 이렇게 찾아. 여기 배운 사람 있어? 학교에서? 동이 배웠잖아. 네.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이렇게는 안 돼요. 그쵸. 안 가르쳐줬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이런 것이 이런 원리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게 물결파잖아? 물결은 뭐가 있어? 마루, 골이 있지. 니네 비행기 타고 가서 바다 본 적 있지? 제주도 가기 전에. 그 마루가 어떻게 보이래? 하얗게 보이지. 파도의 꼭대기. 근데 골은 시커멓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마루 하얀데도 보강이지만 시커먼데도 보강이야. 사실 물결파는 상세가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어. 회색 뭐 이렇게. 근데 빛은 정확해.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바로 얘가 있을 거야.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을 거야. 이게 0의 실험이거든. 0. 이름부터 어리지? 16살 때 실험한 거야, 이게. 0이라는 애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슬릿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슬릿이 또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중 슬릿이거든. 빛이 여기를 통과하는데, 여기에 슬릿 하나, 그러니까 세로로 칼로 이렇게 딱 쪄보는 거야. 그럼 빛이 거기를 통과할 때, 요 역할은 단색광 하나만 뽑아내는 역할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수많은 빛 중에 예를 들어 빨간색만 통과하다거나 파란색만 통과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첫 번째 슬릿이야. 그러니까 슬릿 1은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빛은 수많은 빛들이 집합체잖아. 빨간 오초 파나 뭐 가시광선만 해도 7가지야. 그 중에서 얘를 통과한 이 빛, 이렇게 통과를 할 거 아니냐, 얘가? 이 통과가 여기 쓱 빛이 이렇게 퍼져. 이걸 회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색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는 얘를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단색광이니까 파장과 진폭이 똑같을 거 아니겠니? 왜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이중 슬릿을 두 개의 광을 따냈을까? 얘 때문에. 쌍둥이 파원 두 개를 갖고 실험을 해야 간섭이 잘 나타나거든. 그래서 여기에 뭐를 놨냐? 이렇게 스크린을 놨을 거야, 스크린. 그러면 딱 중앙인 지점이잖아, 딱 중앙인 지점. 그럼 여기서 빛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빛이 온단 말이야. 둘의 경로차는 얼마 나올까? 0 나오겠지. 수학에서 0은 짝수다, 얘들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알았냐? 밝다고 보강이라고 보강. 빛은 왼발이 만나니까 밝고 오른발이 만나니까 검고. 이거 아니야. 왼발이 만나든 오른발이 만나든 다 밝게 나타나는 거야. 물결파하고 달라. 알겠냐? 쟤는 안 배웠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밝은 게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작은 경로차가 생겨서 그 다음 경로차를 가잖아. 예를 들어서 요 정도 경로를 갔어. 이렇게 경로를 가면 요 지점은 얘가 나온다는 거야. 어둡다. 상세지. 마찬가지야. 요 거리가 똑같이 요 거리에서도 뭐가 나와? 어둡다가 나오게 돼 있어. 상세로. 그 다음 누가 나올 거냐? 일정한 거리 사이에. 밝다가 또 떨어지는 거야. 밝다. 얘도 밝다. 자, 0이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밝고 어둡고 밝고가 나온다는 거지. 스크린 정 가운데. 알았냐?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식의 대칭적인 모양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보는 건 이 빛은 봐봐, 밝은 부분이 있고 바로 옆에 어두운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건 빛은 파동이란 얘기야. 그 당시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엄청 싸움이 붙었을 때였어. 이건 두말할 증거야. 두말 없는 증거라고 해봐. 무조건 빛은 입자적인 성질하고 파동적인 성질이 있는데, 자, 입자나 파동이나 모두 반사는 공통적인 거거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들은 둘이 얘도 가능해. 굴절도. 그런데 파동이 입자가 못하는 두 개가 있어. 회전과 그 다음에 간섭. 그래서 이 두 개를 증명하는 실험이 되게 많았어. 먼저 간섭이라는 게 뭐냐? 잘 봐. 테니스 공을 벽에다 던져. 튀어나오지. 반사잖아. 테니스 루시가 던져. 그럼 뭐 뜨겠지만 통과할 때 쑥 꺾이겠지. 굴절 됐어. 근데 테니스 공을 벽에다 던졌더니 맞고 튀어나올 때 농구공은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 간섭은 못 일어난단 말이지. 테니스 공 두 개 던지면 두 개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 입자는. 이해갔니? 그러니까 회전은 딴 거 아니고, 회전은 어떤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파동은 낑겨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예를 그 여름철에 고무 흡수 가지고 혹은 그 수도꼭지 갖고 여친구랑 이렇게 장난칠 때 물기 길게 쏘고 싶으면 그 틈을 최대한 얇게 하면 되지. 얇게 하면 멀리도 나가려면 퍼지잖아. 그 퍼지는 게 회전이야. 알았냐? 입자는 회전을 못 하거든. 파동은 해. 그러니까 소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 밖에 소리가. 이게 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그치? 그런 걸 회전이라고 그래. 입자는 이런 게 없다고. 알았냐? 그러니까 0이라는 애가 이런 간섭 실험을 한 이유는 빛이 무엇이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지. 자, 근데 말이야, 얘들아. 이런 밝고 어둡고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난다고 그랬지? 반파장. 그치? 그러면 이게 빨간 색깔이야. 내가 빨간 색깔로 실험했어. 만약에 보라색으로, 청색으로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청색으로 실험하면 이렇게 돼. 밝고 어둡고 간격이 어떠냐? 확 좁아져. 왜?
반파장의 짝수배, 홀수배로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 간격이 좁아진다고. 알았어? 다음만 돌아놓아. 걔도 자고 너도 자면 누가 도대체 나은 거니? 그치? 집에서 자나 여기서 자나 똑같은 뭐. 자, 얘들아, 이게 붉은색으로 실험한 거라면 이건 초록색이나 블루, 파장이 짧은 색으로 실험한 거라고. 간격이 좁아진다고. 이해 갔니? 그게 밑에 있어. 탐구자료 창에. 알겠니? 그러니까 슬릭 간격이, 요 간격이 좁아도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슬릭 간격 말고 단색광 자체의 파장이 짧아도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알고? 그 다음에 밑에 빛의 간섭문이라는 그림 자체는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하는 거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해줬잖아. 2분의 1 파장의 짝수배, 홀수배. 그럼 얘들은 이 파장 간격을, 이 간격을 어떻게 찾느냐? 과학자들은 이런 거야.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를 딱 잘라. 그럼 이게 뭐라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는 거지. 요 변과 요 변이 같다고 본다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거리차가 되는 거야. 거리차, 요게. 그게 실제로 이 빛의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가 뭐를 결정하더라? 상세냐 보강을 결정하더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맨 밑에 있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바로 오른쪽에 날개글에 잠깐 경로차라고 써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이고 홀수배면 상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넘겨보세요. 빛의 간섭의 활용의 그림이 보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 이건 여기까지만 딱 설명하고 끝나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기름이 물 위에 뜨죠. 그죠? 기름이 물 위에 뜹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에 기름막이 있는 거예요. 기름막. 이렇게. 이게 기름막이에요. 그 밑에는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든지 공기라고 하면 괜찮아요. 잘 보세요.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기름막인데 왜 여기를 통과하면서 간섭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면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 법선이라고 합니다. 항상 반사와 굴절과 간섭을 설명할 때는 법선을 알아야 돼요. 법선과 이루는 각. 그러니까 자, 봐봐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법선과 이루는 각을. 아셨어요? 입사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공기하고 기름막 중에 누가 소고 누가 밀일까? 얘가 소고 얘가 누구냐? 밀이면 빛은 어디서 빠를까? 당연히 공기에서 빠를 겁니다. 이해가요? 제가 다음 시간 할 거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속도가 빠르면요. 속도가 빠르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입사각이든 여기서는 얘가 법선을 따라 꺾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꺾이거든. 요걸 굴절각이라고요. 뭐라고 한다고 이걸? 이걸 입사각, 굴절각. 입사각이 됐든 굴절각이 됐든 각도가 좁아지면 속도 느려요. 각도가 크면 속도 빨라요. 그런데 질문. 빛은 공기에서 진동수가 클까요? 기름에서 진동수가 클까요? 기름 같아요. 제가 진동수 안 변한다고 그랬죠. 어디서 결정난다고 그랬어요? 파원. 기억나요? 그러면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요.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파장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봐요. 여러분들 책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들어온 애는 여기 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짧아져 파장이. 아셨어요? 그리고 저 봐봐요. 여기 맞으면 이렇게 해서 반사가 일어나거든요. 반사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무조건 같은 게 반사거든요.
그런데 이 반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속도가 빠른 데에서 느린 데로 들어가면 소에서 밀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에서 밀로 가면 이걸 고정단 반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밧줄 딱 튕기잖아요. 말뚝에 얘를 묶어놓은 거죠. 이 고리를 묶어놔 버리면 얘가 딱 왼발로 들어가냐면 오른발로 나와요. 거기서 튕기질 못하니까 왼발 그럼 오른발로 바로 위상이 반대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자유단 반사라는 게 있어요. 밀에서 소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요 말뚝에 고리가 느슨하게 묻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왼발로 들어가면서 오른발 친 다음에 왼발로 나와요. 다시 위상이 안 바뀐다고. 이렇게 반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반사는 소에서 밀로 가니까 뭡니까? 그냥 왼발 그러면 이제 오른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여기서 맞으면 여기가 공기라면 밀에서 소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기 위상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자유단 반사로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됐을 때 이 법선이 그려지겠죠. 이 각은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오른발로 그러면 오른발로 그냥 나온다고요. 여기서 왼발 치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오는 또 다른 파하고 만났을 때 만약에 부분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경로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보강이면 색깔을 띠게 돼요. 무지개 색깔을 띈다고요. 근데 상세는 시커멓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막을 보면 검게 보이는 부분과 이렇게 뭘까? 색깔이 이렇게 띄는 부분이 있죠. 그럼 색깔 띈 곳이 뭐다? 보강이고, 색깔을 띄지 않는 곳이 뭐다? 상세다라고 보는 거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실제로 이걸로 여러분 뉴턴이 렌즈를 구분했어요. 어느 학교 렌즈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먼저 여러분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유리판에다가요 볼록 렌즈를 얹어요. 자, 뉴턴 박사님 지금 렌즈 하나 만들었거든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럼 걔를 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응? 그러면 이 곡률이 똑같잖아요. 이 곡률이 똑같으면 빛의 경로차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 대반사가 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위에서 바라보면요 이렇게 간섭무늬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딱 보면 어디는 밝고 어디는 어둡고. 근데 이 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원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이쪽 부분이 곡률이 다른 거예요. 두께가. 그렇게 해서 이 볼록 렌즈의 곡률을 확인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밑에 얘기는 다 그겁니다. 빛의 간섭을 활용한 예를 보면 무반사 코팅이나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이나 태양전지의 반사 방지막. 왜? 야, 여러분, 태양전지가 왜 반사 방지막이 있어야 될까? 야, 태양빛을 최대로 받아들여야 전기에너지를 바꿀 거 아니야. 맞고 반사 이질에 보면 어떤 빛을 합칠 거야. 흡수하기 쉽게 반사막을 설치해. 못 나가게. 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숙제하시고요. 여기까지 숙제 주면 죽으려고 그랬지, 니들? 여러분, 페이지 216 돌아와요. 216도. 일단 나갈 만큼 빨리 나가봅시다. 여러분, 216쪽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빛의 굴절이 나와요. 또 이렇게 보고 갑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에 의하면 빛은 무슨 파이고요? 전자기파입니다. 자, 전자기파의 속력은 어디서 제일 빠르다? 소에서 빠르고 어디서 느리다? 그래서 진공일 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된다. 알겠냐? 예. 수에서 빠르다고. 자, 그러면
빛의 굴절을 알려면 뭐하냐? 굴절의 정의를 알아요. 굴절. 굴절은 파동의 속력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이것이 굴절의 정의입니다. 속력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질이 만났을 때예요. 잘 봅니다, 여러분. 이게 매질 1이고요. 여기 쉬운 거니까 여기 잘 보세요. 암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일단 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들어오는 빛의 면, 이게 무슨 선이라겠죠? 법선이라겠습니다. 법선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꺾이는 그래프를 잘 보여요. 자, 얘가 동일한 내질이었으면 이렇게 갔을 거야. 직진했을 거야.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럼 꺾였으니까 이게 무슨 각이다? 굴절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굴절각이 됐든 입사각이 됐든 각도는 뭐에 비례한다? 파동의 속력에 비례한다. 얘는 또 뭐에 비례한다? 사실 비례한다는 게 아니라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얘가 얘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진동수가 뭐하니까? 일정하니까. 이해 갔어요? 지금 여러분, 매질을 받는 거와 두 어디가 빨라요? 이 빛은. 원이 빠르죠. 각도가 크니까. 그럼 거기가 소예요, 밀이에요? 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근데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스넬이, 스넬이라는 사람이 이걸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실험으로 증명한다고. 증명하는 건 뭐해? 너는 잠으로 증명하냐? 빨리 한 번 빨아. 이씨. 한 번 빨고 오고 못해요. 스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이렇게 원반 모양의 그릇을 준비해.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원반 모양의 그릇에 반은 물을 채우고요, 반은 공기 중에 놔요. 그리고선 잘 보세요. 요 물이 채워진 건너편에서 빛을 쏘는 거예요. 빛을 쏘는데 이렇게 빛을 쏘고 저 건너편에서 이 꺾이는 각을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요 길이가 길어요, 요 노란색 길이가 길어요. 이게 완전한 원이라면 똑같죠. 반지름이니까. 맞아요. 저걸 이용한 건데 무슨 말이냐? 얘한테 이게 쓰겠죠. 이 선. 얘한테 이 선이 쓰겠죠. 잘 보세요. 얘들은 A로 똑같을 거야. 근데 B가 있고 C가 있다면 누가 더 길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자, 이거 무슨 각이라 불러요? 여기 입사각이에요, 입사각. 이걸 세타 합시다. A분의 B는 사인 세타죠. 여기도요. A분의 C는 요 굴절각, R이라고 합시다. A분의 C죠. 결국 무슨 말이냐? 이걸 상대 굴절이라고 하거든요.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공기에서 물로 굴절을 시켰을 때 물이 분모로 들어가요. 이게 분모 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인 무엇은? R값은 사인 뭐와 같다? 이것이 스넬의 법칙이에요. 어차피 사인 값은 각도가 크면 큰 값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도가 크면 얘랑 비례한다는 거죠. 자, V 물의 속력하고 V 공기 중의 속력에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것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공기 중의 파장과 물 속의 파장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물은 밀이잖아요. 속력이 떨어질 거고 얘는 소니까 속력이 빨라요. 파장이 짧아져요.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슈네르 법칙은 얘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공부하면 금방 나와. 이것만 알아도 이쪽 문제는 80% 풀려. 뭐가 문제냐면 이 굴절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굴절률. 엄밀히 말하면 굴절률은요, 비교값이에요, 비교값.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절대 굴절률이라고도 예전에는 배웠어요. 절대값이야. 동일한 상태에서 각각의 물질에 빛을 투과시키는 건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자. 자, 보통 공기 중에 빛의 속력은 진공 상태랑 같이 C라고 보통 봐요. C. 초당 30만 킬로미터. 그래서 여기다 곡선을 그려보세요. 자, 빛을 쏴요. 똑같은 각도로 빛을 쏩니다. 자, 그런데 꺾였어요. 잘 봅니다. 파란색, 속도 느려졌어요? 빨라졌어요? 느려졌어요? 빨라졌어요? 속도. 느려졌죠? 얘는요?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주 알아요? 네. 어디서 마시잖아요. 막걸리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죠? 소주하고 막걸리 중에 어디서 빛이 빠를까요? 왜요? 맑으니까. 여러분, 이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 누가 막걸리일까요? 소주 막걸리 중에. 파란색. 씨발. 네? 아, 빨간색. 죄송합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놓다 부탁합니다. 아유. 이게 막걸리겠죠. 느리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소주가 되겠죠. 여러분, 상대 굴절을 얘기해 봅시다. 공기에서 소주 값이 클까요? 공기에서 막걸리 값이 클까요? 공개에서 막걸리. 그렇죠. 속력당 얘인데 분자는 똑같잖아. 다시 말하면 봐봐요. 공기 중에서 소주로 들어가는 값하고 공기 중에서 막걸리로 들어가는 값을 속력으로만 비교해도 소주분의 누구예요? C. 막걸리 분의 C. 얘가 크잖아요. 당연히 분모가 작으니까. 이해가요? 각도가 작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굴절률이 크다는 건 속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느리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굴절률이 크다는 건 속력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값이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것이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래. 예? 아니, 얘 속력이 작고 얘 속력이 큰데 왜 이게 작아요? 아! 자, 봐봐. 이 바가 이거라고! 아, 분모가 작잖아, 이씨! 얘보다 크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절대 굴절률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굴절률은 물이 커요, 공기가 커요? 공기는 그냥 1이겠죠. 공기에서 공기를 통과하는 거니까 물이 크죠. 물보다 공기의 속력이 빠른 거 맞죠? 야, 물이 속력이 작죠? 공기에서 물로 집어넣으면 1보다 크냐고 작냐고. 작아요. 아, 답답하네. 아니, 이게 작은 값 나오니? 아니,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데 이게 작은 값 나오냐고. 야, 니네 공기에서 공기로 들어가면 얼마야? 예. 그럼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면 1보다? 당연히 크지. 분모가 작잖아. 아, 이거 진짜 답답하네. 자는 놈도 공부시키는 게 힘들어 죽겠네. 뭔 말인지 모르겠냐? 알겠냐? 야, 막걸리 소주는 얘보다 다 커 작어. 얘보다. 작아요. 그래, 그러면 작은 값분에 큰 값 하면 굴절률은 큰 값 나올 거 아니오. 공기는 얘라고. 공기는 그냥 1 나오지. 얘는
공기에서 공기로 들어가는데 1 나오지. 속력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1보다 크려면 분모가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얘가 들어와야 되냐 공기가 들어와야 되냐. 여기 공기가 들어오고 여기가 물이 들어와야 돼. 이게 큰 값이니까. 그래서 스넬의 법칙에 보면 다 여기는 물인데 여기 왜 공기지? 이게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그래. 여기서 살짝 바뀌는 게. 다시 굴절률이 뭐하면 크면 속력이 빠른 거야. 느린 거야. 알았냐? 속력이 느릴수록 그럼 막걸리 소주 누가 굴절률이 컸어? 막걸리가 컸잖아. 속력이 느려서. 이해가니? 페이지 216쪽에 그 중간 있지? 거기까지가 이 얘기야, 다. 야, 다시 한번. 굴절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차이가 생겨서 그렇다? 속력 차이. 니네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각도가 어떨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어림을 해서 클수록. 이해가서? 그래서 서로 다른 매질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봐라. 아이씨 참 손도 제대로 흥분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빛이 지나가 매질 1이 빠른 거야 2가 빠른 거야? 2가 빠르지. 이거 상대 굴절률을 나타내면 1보다 크겠냐 작겠냐? 작아요. 그래 그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크다는 거지. 속력이 느린 놈이 크다고. 절대 굴절률은. 이해가니? 그래서 얘가 만약에 V2분의 V1이 상대 굴절률이잖아 이거. 1에서 2로 갈 때 그지? 이거 무조건 1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면 굴절률을 집어넣어서 1보다 작으려면 분모에는 큰 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여기 작은 애가 들어가고 이게 스넬의 법칙이라고. 알았니? 화나서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나도.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렌즈가 나오는데 얘들아. 렌즈는 정말 간단해. 5분이면 끝나.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굴절로 렌즈를 볼 건데 그것도 볼록 렌즈만 볼 거야. 오목도 아니야. 볼록만 볼 거라고. 근데 우리한테는 뉴턴 아저씨가 한 뭐가 있어? 분광 실험이 있어. 이게 뭐냐? 프리즘이라고 하죠. 빛이 들어가야 돼. 이게 빛이 들어가. 얘한테 법선은 이 면에 대해서 이것이 법선이야. 맞아 틀려? 그지? 그럼 꺾이는데 어떻게 꺾인다고 얘가?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이 각보다 이 각이 좁게 꺾인다고. 왜? 유리 속이 빛의 속도가 느릴 거니까 이 각보다 얘들의 각이 좁아진다는 건데 이 빛이 알고 봤더니 여러 개 빛이 모였던 백색 외선인 거야. 그래서 파란색 빛은 얘보다 더 꺾이더라는 거지. 이 빨간색은 덜 꺾이고 파란색은 더 꺾여. 보라색은 더 잘 꺾여. 그래서 얘들을 봤더니 노란색이 중간에 집어넣게. 여기 가서도 이렇게 꺾여. 노란색 이렇게 꺾여. 파란색 이렇게 꺾여. 그럼 그 밑에는 보라색이 있겠지. 이 그림을 잘 봐. 렌즈, 그러니까 이것도 유리잖아. 유리 이 프리즘에 두꺼운 쪽으로 꺾이냐 얇은 쪽으로 꺾이냐 보니까 요거 얇고 이거 두껍잖아. 어느 방향으로 꺾이냐고.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가 핵심. 알았니? 두꺼운 쪽으로 꺾여서 파장이 긴 놈이 일반적으로 위에 있고 파장이 짧은 놈이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아니야. 왜? 여기가 보라 색깔이고 여기가 빨간 색깔일 거니까 파장이 긴 빨간 색깔이 덜 꺾인다고 얘들아. 만약에 야 이렇게 프리즘을 놓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 어디로 꺾이겠냐?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고 그랬잖아. 빛을 쏘잖아? 그럼 어디로 꺾여?
얘가 이게 입사각이면 얘는 무슨 각이 될까? 이쪽으로. 이 굴절각이 이렇게. 그지? 그러면서 이렇게 꺾인다고,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나뉘는 거야, 이렇게 나뉘는 거라고. 그럼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보라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니? 그러면 렌즈가 될 거 아니야, 볼록 렌즈가. 볼록 렌즈는 잘 봐. 이쪽 원이 있어요. 이거 연장을 해. 그럼 뭐가 만들어져? 원이 뜨겠지, 원이. 원에는 중심점 5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거의 가운데가 초점이라고 해, 우리가. 그 다음 이쪽도 렌즈가 있겠지, 이렇게 렌즈. 그럼 여기도 선을 그어. 이 두 개가 마주한 거예요, 원 두 개가, 말 그대로. 그럼 여기도 5점이 있고, 초점이 있겠지. 자, 반지름에 딱 반이 초점이라 한다면, 만에 하나 이 축선상에 상이 놓여 있잖아. 그럼 얘가 빛을 갖고 쭉 들어가니, 그러니까 얘 모양에서 여러 가지 반사된 빛이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이 축이야, 이게 축. 이 축에 나란하게 입사하잖아. 반드시 얘는 어디를 지나가야 돼? 초점을 지나가야 돼. 자, 축에 나란한 빛은 어디를 지나간다? 초점을 지나가야 돼. 하나 됐지? 두 번째, 그럼 또 여기도 초점을 지난 빛은 어떻게 된다고? 축에 나란해. 초점을 지나간 빛은 축에 나란해. 둘이 만났지? 여기 상이 이게 다시 하나 더 있어. 렌즈 중앙 있지? 여기를 지나는 선이야. 이 세 개가 같이 만나. 그럼 두 개만 이용해서 상을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상이 어떤 모양이 잡힐까? 이렇게 잡혀. 뒤집혀요. 뒤집힌다. 뒤집히면 돌입이야. 돌입이면 무조건 실상이다. 무슨 얘기냐? 실상은 실제 빛이 보인다고. 그럼 빛을 모을 수 있으면 에너지를 모을 수 있지. 종이를 태울 수 있다. 이해가냐? 그런데 만약에 상이 제대로 서서 보이잖아? 그건 허상이야. 너네 오늘 거울 보고 왔지? 거울에 자기가 서 있대, 뒤집어져 있대. 서 있어, 허상이야. 그건 빛을 태울 수가 없어. 그래서 빛을 모으잖아? 그러면 뒤집어진다. 참고로 너희들 숟가락 밥 먹고 숟가락 봐봐. 깨끗한 숟가락에 이렇게 움푹 파인 것을 얼굴 보면 뒤집어져 있을 거야. 그게 실상이야. 근데 이걸 돌려면 볼록거울이지. 똑바로 있는데 얼굴 이상할 거다. 눈대가 이렇게 커지고. 허상이야. 이해가냐? 그러니까 돌이 실상이고 정리 뭐라고? 허상이야, 허상. 그래서 저걸 그려보면 상이 맺히는데 초점 바깥에 있으면 무조건 누구보다 실상보다 작은 돌입 실상이 생겨. 물체보다 작은 돌입 실상이 생겨. 근데 점점점 얘가 가까이 와서 초점에 딱 위치하잖아? 그러면 이 물질과 똑같은 크기의 돌입 실상이 생겨.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냐? 이 초점 안으로 돌았을 때야. 초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봐봐. 얘가 선상이 있고, 여기가 5점이 있고, 여기가 이제 초점, 여기도 초점이 있고, 여기 5점이 있겠지? 상이 이 초점 안으로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선이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잖아. 가장 쉬운 게 이거잖아. 여기 지나는 거. 그치? 렌즈 중앙을 지나는 거. 그 다음에 평행이 뭐 어떻게 왔다고 했어? 초점을 지난다고 했어. 그 다음 두 번째 상은 이거야. 초점을 지나서 초점을 지났는데 렌즈가 있냐? 없지. 그러면 이렇게 돼. 연장선. 응? 연장선으로 올라간다고. 사실 이거 잘못 그랬지. 렌즈가 저 위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되면 만나야 되거든. 이렇게 올라가야 돼. 만나야 되거든. 알았어? 그래서 얘가 위까지 갔어. 그럼 어때? 평행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그렇지만 지금 요거를 그려놓으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이 만나면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것도 연장선을 그려. 이 빨간색도 연장선을 그려. 그래서 요 만나는 점 여기다. 이렇게. 이거 정립이야 도립이야? 정립이지. 똑바로 섰잖아. 허상이야. 그럼 저게 뭐냐고? 너네 돋보기 있지, 돋보기. 돋보기를 이렇게 가까이 물체 갖다 대봐. 그럼 글씨가 이만큼 크게 보이지? 그게 이거야. 알았냐? 초점 안으로 상을 들이밀면 정립 허상이 생긴다고. 이게 연장한 빛이 만나서 만든 상이야. 실제 빛이 만나면 도립실상이거든. 초점까지, 그러니까 저 멀리 있던 물체를 가까이 다가오면 초점에 딱 왔을 때 뭐가 돼? 걔랑 크기는 같은데 도립실상이 생기거든. 초점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생겨. 이제 상이 크게 보이고 정립으로 보여. 그건 빛이 모여진 게 아니야. 연장선상에 모이는 거지. 이해하냐? 번개불에 불 볶아먹듯 끝났어. 볼록 렌즈의 활용 있잖아. 뭐 현미경, 돋보기, 뭐 VR 기기, 빔 프로젝트. 확대시키고 모으는 게 다 이거라고 보면 돼. 알았냐? 뭐 망원경도 있는데 요즘엔 망원경 안 써. 페이지 220쪽부터 221쪽은 다음 주에 선생님이 잠깐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 거야. 알았냐? 네. 숙제 해야 된다. 페이지 얘네 준 숙제 말고도 227쪽까지 해야 돼. 알았어?